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잘 봤나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원래 강의 계획서하고 좀 계획을 바꿀 것 같은데, 중간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의 양을 늘리고, 기말고사는 문제 양도 늘리고, 시험 시간도 늘려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 기말고사 이후에 뭐 A 학점을 받기 위한 다른 별도의 시험을 하지 않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출석 여러분들 매주 거의 냈던 과제, 풀이 이걸로 이제 성적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 시간 했던 각운동의 마지막 부분인데 각운동 하기 아니라 이제 각운동 역학, 즉 앵귤라 키네매틱스고요. 저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는 제가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챕터 6 시스템의 각운동이고요. 이미 지지난주죠. 각운동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각운동 역학과 뉴턴의 법칙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두 번째는 각운동 역학과 에너지 전환의 관계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구심력과 원심력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는 각 파워, 각 속도, 각 토크의 관계를, 그냥 토크죠. 각 토크가 아니라 관계를 이해한다.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각운동 역학으로서 각운동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운동 역학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각운동 역학을 잘 익히게 되면은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 동작을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쓰이는데, 첫 번째는 관절에 가해지는 근력인데 기능적 근력이라 했습니다. 기능적 근력이라는 것은 관절을 회전시킬 때 사용되는 능력인데, 그런 걸 기능적 근력이라고 정의했고, 이런 관절에 가해지는 기능적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근육이 가장 활동적인 근육이었나 또는 근육군이었나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운동 역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특정 근육에 의해 생성되는 힘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것은 왜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 근력이 예를 들어서 힘을 뭐 몇 뉴턴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대학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절에서 주동근과 기랑근이 동시에 코컨트랙션 하는 경우가 있죠. 동시에 수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규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운동 역학은 각운동하는 물체 시스템에 에서 작용하는 힘에 관한 건데 여기선 각운동에서의 힘은 토크라고 표현합니다. 토크이고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회전력 정도가 되겠죠. 회전력. 회전력이고 이 토크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은 여기와 같이 첫 번째 이와 같이 질량 중심의 질량 중심 COG 질량 중심의 힘이 작용하면은 선운동만 선속도 선가속도 그러니까 선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질량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때는 선가속도하고 각가속도 즉 선운동과 각운동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런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의 양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에 힘이 작용하면 선가속도만 발생하고 만약에 질량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힘이 작용하면 선가속뿐만 아니라 각가속도, 회전하는 가속도도 같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멘트 암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모멘트 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이 작용하면은 여기 물체가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선과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상의 선을 라인 오브 액션 오브 신 베타, F 베타죠. 이때 그 가상의 회전축과 요 가상의 선, 힘이 작용하는 가상선과 직각을 이루는 이런 선을 만들 수 있는데, 요게 모멘텀입니다. 즉, 힘의 회전축과 힘이 작용하는 가상선과의 최단 거리를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멘트암은 토크, 즉 회전력의 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멘트암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멘트암은 이 녹색입니다. 녹색은 요 회전하는 물체와 힘의 작용선과의 사이의 각도, 세타이에서 결정되는데, 요 거리, 요 모멘트암의 거리는 요 d, 즉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 직각이니까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덤벨 컬을 할 때 모멘텀을 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요 아랫팔 자체의 무게에 의한 중력, 그 다음에 덤벨 자체의 무게에 의한 중력, 그 다음에 여기서 이두근이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개의 힘이 만들어내는 토크를 다 합치면은 0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토크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속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모멘텀을 보면은 아랫팔의 무게에 의한 모멘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덤벨의 무게에 의한 모멘트암은 여기고, 이두근에 의한 모멘트암은 요 회전축으로부터 이두근이 작용하는 이두근의 근력, 그 힘의 직각을 이룰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팔꿈치 굽힌 근육의 모멘트.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셨을 텐데, 토크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토크는 일단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회전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여기 작용한 힘의 크기 곱하기 모멘트 암의 여기서 모멘트 암이 여기죠. 모멘트 암의 곱입니다. 즉 토크는 F 곱하기 모멘트 암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에 의해서 회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토크는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있는데, 만약에 토크의 방향이, 회전력의 방향이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양의 토크,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음의 토크,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은 반절에서의 회전은 이 토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죠. 요 힘의 중력의 팔의 무게에 의한 생기는 토크는 이렇게 같이 음의 토크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근육 이두근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한 토크는 시계 반대 방향 양의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양의 토크가 더 크게 되면은 팔꿈치는 굴곡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두근의 힘이 약하고 요 힘이 중력이 크기가 커서 이런 방향에 음의 토크가 생기면은 팔꿈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전하게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게 이제 관절이 되겠고, 이게 파란색의 분절이고요. 요 4개의 근육, 1, 2, 3, 4개의 근육이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문제, 가장 큰 힘과 가장 작은 힘을 내는 근육은, 이거 너무 쉽죠? 가장 큰 힘은 뭐죠? 190이 있죠. 가장 작은 거는 35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모멘트암, 가장 큰 모멘트암하고 가장 작은 모멘트암을 갖고 있는 근육을 보자면은, 모멘트암은 뭐죠?
관절로부터 힘까지의 수직거리죠. 수직거리인데 여기서 가장 긴 모멘텀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해더라도 이게 4번이 가장 모멘텀이 길겠죠. 그러니까 0.04 4cm가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모멘텀은 이걸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은 요거 관절에서 힘까지 수직거리에서 요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요 길이를 알아야 되죠.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게 60이니까 이게 뭐죠? 어떻게 되죠? 사인 60도가 되죠. 사인 60도인데 뭐 곱하기 사인 60도냐면은 여기까지가 길이가 0.01이기 때문에 0.01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은 요 모멘텀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볼 거였고 요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의 모멘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관절에서 힘까지의 수직거리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0.2죠. 0.2 곱하기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60도가 되는 거죠. 0.2 곱하기 사인 60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사인 20도, 20도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토크하고 가장 작은 토크를 발휘하는 근육을 하려면은 토크라는 건 힘 곱하기 모멘텀의 길이죠. 그래서 150 곱하기 요 모멘텀의 길이가 더 큰지, 뭐 가장 큰 토크는 무조건 이거겠죠. 가장 작은 거는 요거 150 곱하기 요 모멘텀의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죠? 100 곱하기 요 모멘텀의 길이를 계산해 갖고 어느 게 더 작은 토크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관절에서의 관절에 작용하는 토크는 각각의 근육들이 근육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생기는 토크의 합하고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여기서 F1 같은 경우는 근력은 어떻게 되죠?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플러스 방향의 토크 T1을 만들어내고 F2는 어떻게 되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T2. 그 다음에 3. F3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T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관절에 작용하는 결국에는 순수한 R자 토크는 T1 마이너스 T2 플러스 T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릎 관절이죠. 이거 무릎 관절의 중심이고 무릎 관절에 작용하는 관절력 이건 선형적인 거죠. 그 다음에 회전력 관절 토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이 관절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우리가 표시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무릎 위에 있는 체중이 이렇게 누르는 컨택 펄스가 있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 힘. 그 다음에 햄스트링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ACL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건 쿼드리셉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각각의 힘마다 다 모멘텀이 있죠. 이거는 ACL에 작용하는 힘의 모멘텀, 햄스트링에 작용하는 모멘텀, 이건 쿼드리셉에서 작용하는 모멘텀. 여기서는 모멘텀이 없는 이유가 뭐죠? 이 중심을 향해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토크는 결국에는 이 작용하는 힘들을 전부 다 합친 거.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쿼드리셉, 그다음에 ACL, 햄스트링, 컨택 펄스를 다 합치면은 요 힘이 남습니다. 힘이 남게 되고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를 다 더하면은 마지막 최종 토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관절에 작용하는 힘과 관절에서 작용하는 토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동작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 관절에 작용하는 뭐 힘이라든가 토크를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관절 토크라는 건 뭐냐면 관절에 가해지는 토크를 전부 다 합친 거를 순관절 토크라는데 우리가 순관절 토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돼서 얻은 정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과 관절 간의 접촉력 서로 미는 힘이죠. 그 다음에
근력, 그 다음에 인대에 작용하는 인대력 등은 각각 따로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몸에 이렇게 피부를 저기 칼로 짠 다음에 거기다가 힘 센서를 넣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이나 인대 이런 관절의 접촉력을 직접적으로 여기 뭐 가능을 합니다. 수술해서 그 칼이나 칼로 피부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힘을 측정하는 센서를 삽입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체 외부에서 측정한, 인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가해진 힘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순관절력, 관절에 가해지는 그 힘을 합친 거, 그 다음에 순관절 토크, 즉 관절에서 작용하는 그 토크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ROM의 끝, 가장 많이 굴곡했거나 가장 많이 신전했을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ROM 범위 내에서 순관절 토크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관절 토크 정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근육들이 가장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는지, 활동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관절 토크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근육군들이 가장 활발했는지를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죠.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게 팔꿈치 관절입니다. 팔꿈치 관절에 작용하는 근육들의 힘인데 여기 삼두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두근이 있고 여기 이게 위팔노근, 완요굴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팔꿈치 굴곡에 관여되는 근육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근육에서 모멘트암의 길이는 근육이 작용한 이런 착점의 길이는 이렇게 모멘트암의 길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팔 자체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모든 힘을 다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힘은 이게 뭐냐면은 팔꿈치에 작용하는 그 관절력이죠. 관절력 FT라고 그러는데 FT는 8뉴턴 각각 8뉴턴, 3.2뉴턴, 46.4뉴턴일 때 그 다음에 요 삼두근이 작용하는 힘은 첫 번째 경우 0, 0, 32. 그 다음에 이두근은 16, 10, 20이 되고 그 다음에 위팔노근 요거는 0, 2.4, 4.3일 때 각각 이럴 때 resultant joint 토크니까 순 관절 토크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제로 이 세 번째 거 요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팔꿈치 관절에 작용하는 토크를 구하려면은 요 관절의 토크에 작용하는 모든 작은 토크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지금 회전축의 중심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 컨택 펄스는 서로 관절끼리 부딪히는 요거는 토크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니까 이건 제로라고 보고 제로라고 보고 여기부터 보죠. 이두근에 의한 거는 어떻게 되죠? 이두근은 힘은 요 팔꿈치를 굴곡하는 데 쓰이고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팔의 무게는 전환의 무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굴곡에 쓰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쓰이는 굴곡은 요거의 수직 성분인 요거에 작용하는 거죠. 요거죠. 예. 요거죠. 힘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삼두근은 어떻게 되죠? 삼두근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삼두근의 힘 곱하기 이때 모멘텀은 0.025 그 다음에 요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두근에 의한 토크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이두근의 힘 곱하기 요게 모멘텀의 길이 0.05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전환의 무게에 의한 토크는 뭐죠?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갖고 요거는 8뉴턴 곱하기 이 모멘텀의 길이는 0.1m 0.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팔 노근에 대한 거는 위팔 노근의
요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수직 성분은 사인 30도죠. 그러니까 위팔 로근의 힘 곱하기 사인 30도 요 수직 성분 곱하기 이때 모멘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멘텀은 0.25 이렇게 되는 거죠. 0.25 요 수직 성분의 모멘텀은 요 팔꿈치 중심으로부터 여기에 위팔 노근까지의 거리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죠. 요거 세 번째 요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FT에다가 3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FBI 이두근에는 요거 2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 아까 이 완혈골근의 위팔 노근의 힘은 4.8 이렇게 해갖고 계산해 주면은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은 요때의 토크는 팔꿈치의 토크는 마이너스 0.6 뉴턴미터 마이너스 0.6 뉴턴미터니까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시계 방향에 이 토크가 작용합니다. 폴스 커플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짝힘이라고 합니다. 짝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인 반대인 힘들 F가 작용할 때 이때 모멘텀의 길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힘에 의해서 토크가 생기는데 이때는 이 힘에서 선운동은 없고 그냥 회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토크는 요 힘 곱하기 요 힘에 의한 모멘트 암들의 길이 합. 그래서 이때는 힘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0이고 토크만 작용합니다. 예, 이런 경우들을 우리 인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해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부학적 짝힘을 해서 아나토미컬 폴스 커플인데 이 어깨의 움직임을 보죠. 여기 세목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위쪽 등 세모근만 작용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어깨뼈도 회전하지만은 약간의 이런 상방 이동, 위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과 선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저희가 원치 않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등 세모근만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도 있지만 약간의 회전도 일어나지만은 이때는 이 어깨뼈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회전과 그 선운동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폴스 커플처럼 위쪽 등세모근과 아래쪽 등세모근이 동시에 빠졌는데 이렇게 작용한다면은 이때는 어깨뼈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이때 회전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의 움직임은 폴스 커플에 의해서 어깨의 그 위쪽이나 아래쪽 선운동이 없이 회전만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